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좋은 내로 수업에 준비하고 계신지요. 두뇌 훈련 지도법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2번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두뇌 훈련 지도법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뇌 훈련 이제 촉진 요소에 대한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촉진 요소에 대해서 두뇌 훈련을 촉진하는 그러한 환경과 영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떤 의미를 한번 가져보셨는지요. 그리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의 주위에 이 환경이 정말 뇌를 건강하게 하는 환경인지, 또 이런 식사들이 나의 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영양소들을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할 것을 찾는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브레인 트레이너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자격증보다도 야 이게 정말 나를 좀 건강하게 하고 좀 행복하게 하는데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개선하는데 아주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그러시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다양한 또 두뇌 훈련 촉진 요소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던 두뇌 구조와 기능이나 이제 그런 두뇌 특성 평가법, 두뇌 훈련법들이 연관되어서 이제 또 이런 교수 학습법이란 이런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두뇌 훈련 촉진 요소를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움직임, 저희가 1과목부터 이런 뇌의 운동에 대한 기저, 이 전략, 전술, 수행에 대한 부분들, 그 다양한 이런 운동의 뇌에 대한 메커니즘도 배웠고요. 또 3과목에서는 이 두뇌 훈련법 과목에서 움직임을 이렇게 이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서, 물론 모든 게 다 움직임이지만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이 브레인짐과 뇌체조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또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래서 움직임이 이런 사고와 학습의 촉진에 이런 미치는 영향을 또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한 어떤 음악, 음악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음악을 듣고 또 긴장을 위안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각성을 촉진하기도 하죠. 많은 연구자들이 음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두뇌에 작용해서 음악의 이런 역할을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런 의미 형성과 관련된 이 주요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의미라는 것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의미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수강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브레인 트레이너 공부를 하게 되셨을까요? 분명히 뇌에 어떤 의미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야, 이게 정말 나의 100세 건강에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런 AI 시대 때 자기의 뇌를 이렇게 잘 관리해주고 하는 직업이 정말 유망하겠다. 뭔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적으로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거에는 이 의미가 형성이 되어야만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학생들도 진짜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든가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성적이 필요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 또 저희들이 많은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 가족이 중요할까요? 바로 뭔가 혈연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이런 먹고 자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이 의미가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두뇌 훈련을 촉진하고 이런 뇌 건강, 뇌 교육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두뇌 훈련을 촉진하는 그런 요소로서 이러한 뇌 기반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그런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실생활에서 하는 움직임도 그렇고, 네, 또 뭐 업무라든가, 네, 어떤 회사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뭐 그런 것들이 네, 다 움직임에 포함이 됩니다. 운동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움직임은 네, 이제 그런 의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신체를 이용하여 하는 활동으로 바로 어떤 신체 활동이라든가 운동 또한 동작 등이 바로 다 포함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움직임은 바로 학습에 활용되는 어떤 이런 신체 활동, 그리고 활력 주기 활동, 뇌체조,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등을 이제 다 포함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활력 주기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뇌체조 관련 내용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두뇌훈련법에서 네,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활력 주기 활동, 유산소 이런 스트레칭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현재 이런 많은 연구들, 네, 바로 이제 뇌 건강이 꼭 뭐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런 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적절히 해야 가장 최상의 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 네, 그런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움직임, 바로 활력을 주는 활동으로서의 이런 움직임을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활력 주기 활동,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 뭐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내용들입니다. 네, 바로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뭐 이미 어떤 교육이라든가 네, 강의 같은 거 하실 때 뭐 다 이런 뭐 어떤 긴장을 해소하는 레포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다 적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짧고 간단하지만 학습자들의 어떤 동기를 네, 부여해주고 또한 에너지를 높여주는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네, 교육 현장에서 또 강사분들이 이게 또 저희가 우리 두정엽이 바로 이 체감각 비질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호문클러스라고 했죠. 자, 호문클러스의 뇌를 봤을 때, 네, 그 사람을 봤을 때 네, 가장 부피가 큰 부위가 바로 네, 이 얼굴하고 이 손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뇌과학과 연계되어 가지고 이런 또 치매 예방 활동할 때 바로 이 손을 가지고 움직이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작할 때 뭐 손을 이렇게 쓰게 하면 활력이 굉장히 있게 되죠. 그러한 뭐 박수치기, 박수놀이, 또 간단한 게임들, 또한 이렇게 뭐 간단한 마사지라든가 안마해주기, 뭐 두드려주기, 뭐 이렇게 1분 정도만 네, 짧게 해줘도 굉장히 활력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력 주기 활동은 네, 바로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네, 또한 여러 명이 또 파트너와 함께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팀으로 또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것들. 네, 뭐 이런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뇌가 이런 정서적인 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도 가미를 했을 때 바로 이 뭐 강사나 네, 트레이너가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이 수업을 또 진행할 수가 있고, 또 뭐 명강사들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좋죠. 막 지식만 잘 가르친다고 해서 명강사가 아니라 네, 잘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정서적인 요소들까지 포함해서 지도를 한다는 거죠. 네. 또한 이런 빠른 신체 활동은 바로 우리 뇌에 이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또 아드레날린 같은 각성 호르몬을 분출시켜서 기억력을 높인다는 거죠. 네. 이제 저희가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 뭐 코르티졸이나 이런 교감신경이 분비되었을 때 이 아드레날린계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된다는 것. 그래서 야, 스트레스가 이런 뭐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막 이 자율신경계도 흐트러뜨리고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만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연하다 보니까 주로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이런 단기적인 이런 스트레스는 오히려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네, 이 적절한 그러한 또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몇 번 저희가 수업 중에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또 빠른 신체 활동, 네, 너무 또 이한이 되었을 때 이런 빠른 신체 활동은 이런 각성 호르몬을 분출시켜서 네, 이 기억력이라든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간에 저장된 이런 영양소, 글리코겐의 이런 분비도 촉발하고, 그리고 적당히 늘어난 이 포도당 수치가 바로 기억 형성에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된다는 거죠. 우리 뇌가 뭐 영양소의 20% 이상을 이렇게 소비하고 있으니까 네, 이러한 네, 움직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활력 주기 활동이고, 네, 두 번째는 네, 이제 아주 중요한 바로 이 유산소 운동에 대한 부분.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운동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이제 유산소 운동. 네, 아주 우리 뇌가 방금 전에도 이 영양소를 20% 이상 소비한다고 했지만 또 하나도 이제 우리 뇌가 이 산소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 그래서 많은 연구 중에 이러한 유산소 운동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축이 되는 것. 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네,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가목에 연결된 이제 뭐 복식호흡 같은 경우가 아주 산소를 폐포를 막 70% 이상 소비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네, 저희 상가목에서 배웠던 이런 두뇌 훈련 등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식도 익히지만 그걸 내가 실습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한꺼번에 막 많이 할 수 없더라도 뭐 시간을 뭐 조금이라도 내셔가지고 매일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지요? 네, 바로 이제 이러한 운동, 네, 달리기, 걷기, 수영, 또 자전거 타기, 또 춤이라든가 또 무술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이런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런 다리와 팔의 근육을 네, 반복적, 규칙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네, 우리 걷기 같은 경우 네, 아주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주 심한 운동. 네, 그리고 이런 달리기, 걷기, 수영을 보면 이 양팔과 다리를 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자전거 타기라든가. 그래서 운동의 종류에 이러한 편측성 운동과 이 양측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이런 오히려 막 운동 선수들 보면 막 야구, 뭐 테니스, 골프, 뭐 배드민턴 한쪽만 쓰죠. 뭐 오른손잡이는 보통 오른손만 쓰고 또 왼손잡이는 왼손만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자유의 균형이 흐트러져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신경등을 압박시켜 가지고 네, 또 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걷기나 달리기처럼 양측을 팔을 다 쓰는 이런 양측성 운동이 네, 또 건강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럼 나는 테니스랑 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이런 스트레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하고 끝났을 때 네, 그런 스트레칭 같은 경우를 꼭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바로 이런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건 이런 다리와 이런 팔의 근육을 반복적, 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오래 달리기와 같은 이 지구력 운동은 바로 우리의 뇌에 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뉴런의 활동을 돕고 시냅스 간의 이런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해준다는 거죠. 오래 달리기 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 마라톤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네, 오래 달렸을 때 이런 러너스 하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뭐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막 베타 엔돌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분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 마치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들이 든다는 거죠. 네. 왜 우리 뇌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들어냈을까요? 네. 네. 바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힘들지만 또다시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또다시 하고 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많이 움직였을 때 바로 이 좋은 호르몬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네, 처음부에는 이제 달리기 같은 거 무리를 하지 마시고 좀 걷기부터 네, 조금 빠른 걷기 이런 순으로 조금씩 네, 운동을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 분비의 촉진은 또 식욕을 떨어뜨려서 네, 비만을 예방하는 이런 효과들, 네, 유산소 운동, 네, 이런 좋은 효과들을 듣고 네, 운동을 안 할 수 없겠죠. 네, 꼭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양측성 운동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스트레칭이 네,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런 몸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으로 요가라든가 체조, 또 필라테스 이런 등이 해당되겠죠. 저희가 배웠던 이런 뇌체조도 다 이런 스트레칭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런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감소하고 네, 또 특정 근육군의 이런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관절의 움직임을 유지시켜 줍니다.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고 또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서 이런 사고에 집중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우리 운동하시는 존 레이티 하버드의 존 레이티 교수가 네, 바로 학생들에게 수업하기 전에 오전에 바로 운동을 하게 했더니 학습 효과가 훨씬 높아졌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육부에서 많은 학교들의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고 또 뇌를 잘 활용하고 싶으면 먼저 네, 이러한 움직임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긴장 또는 피로할 때 언제라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앉아있는 직업들 또 그런 얼마나 이런 많은 연구에 의하면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계속해서 또 앉아있다 보면 TV 같은 거를 보죠. 얼마나 오래 앉아있는지 그리고 TV를 많이 보는지가 이제 이러한 치매가 걸리는 그런 속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확연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당장 일어나셔가지고 네, 걷기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이런 뇌에 미치는 효과, 영향, 네, 아주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저희가 단지 이런 지식을 외우기보다 자,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그냥 지식만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 현장에서 네, 이제 어떤 학생들 또 직장인 또 노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실 때 네, 그분들의 뭔가 자극이 되고 뭔가 네, 열정이 솟구칠 수 있는지 이런 지식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운동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뇌 건강과 연관되어 있을 때 이런 움직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 생각되시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또 객관식뿐만 아니라 이런 주관식까지 네,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하시면서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움직임이 뇌에 미치는 영향. 네, 어떤 강의를 갔을 때 이런 두뇌 훈련이 움직임을 꼭 포함하고 있죠. 그럴 때 이런 움직임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런 훈련자들이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겠죠. 네. 바로 이제 다양한 이런 움직임이 뇌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혈액의 이런 산소량을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네. 그럼에 따라서 인지적인 이런 수행 능력이 향상이 되고 또한 더 많은 단어들을 회상하고 시각이라든가 공간 과제들을 빨리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래서 주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주의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긴장을 한다든가 또 너무 이완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내가 현재 집중이 진짜 좀 잘 된 상태구나. 내가 좀 편안하구나. 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체험으로 돼야 되는데 바로 이런 움직임들이 주의 수준을 조절시켜 준다는 거죠. 바로 주의 주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절 과정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와, 이럴 때 한 번씩 깜짝 놀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세 번째, 한두 번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신경 성장 인자다 해가지고 우리 이런 시냅스의 연결망이 강화되고 또한 뉴런의 수를 늘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이제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이 신경 성장 인자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아까 신경 세포를 성장하게 하는 인자가 분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뇌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물질인데요. 바로 이런 신경세포 성장인자. 조금 용어가 이제 이 연구자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옆에 보면 이제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로트라픽 팩터 해서 이 BDNF다. 그래서 심지어 많은 뇌과학자들이 야, 이 기적의 뇌 물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본래 기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정말 신경세포가 재생되고 연결망들이 강화되는 그러한 이 물질인 거죠. 네, 바로 그래서 뇌에서 유래된 이런 신경세포를 성장시켜주는 인자다. 그래서 이 BDNF라고 하는데 자, 이런 움직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BDNF가 분비가 촉진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냅스를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또한 이런 게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지 않도록 바로 인체 리듬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아주 많은 어떤 영양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 BDNF를 증가시킨다는 것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예방을 하게 해준다니 세상에 놀랍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이런 수초를 증가시킨다. 우리 세포체에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 축삭돌기의 이 수초화가 뇌 인지 기능 향상하고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면 바로 신경망의 수초가 증가하고 이런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신경 연결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문제 해결력과 기억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와, 이제 효과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아직도 몇 개 남았습니다. 와, 또한 우리 뇌는 잔해와 우뇌가 있죠. 또 잔해의 기능과 우뇌, 분석하고 계산하고 또 우뇌는 상상, 이미지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데 바로 이 양방구가 같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바로 뇌의 양방구가 활성화되어 이런 전내 학습을 할 때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스트레스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바로 정서지능과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이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은 이런 정서지능, 갈등, 해결 능력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움직임은 이런 카테콜라민이라고 해서 이런 도파민, 또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증가시켜서 또한 기억을 지원하고 또 기분을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또 한 페이지가 마저 남았는데요. 자, 엔돌핀을 분비한다는 거죠. 바로 운동을 하면 이런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엔돌핀을 분비를 해준다는 겁니다. 학습에 알맞는 이런 정서적인 상태를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하고요. 또한 너무 긴장하고 있을 때 우리 뇌파에서 배우셨죠. 그 중에서 이제 이 빠른 뇌파, 이 베타파 중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베타파 중에서 이 낮은 베타 그리고 중간 베타, 이 빠른 베타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알파파가 8에서부터 13이면 13에서 30까지가 우리의 이 베타 리듬이었죠. 네, 여기서는 이제 13에서 15는 낮은 베타, 그리고 15에서 20은 중간 베타, 그리고 20에서 30이 빠른 베타. 네, 이게 20에서 30이 우리의 스트레스와 이 관련 있는 뇌파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러한 특히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 베타 리듬을 차단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러한 베타 리듬을 차단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운동을 하면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고 불안증이 해소되는데 이를 운동의 이제 진정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막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세요. 막 뭐 헬스나 뭐 필라테스 그런 것들을 지도하지 않죠.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움직임 저희가 이제 브레인침이나 뇌체조 그거를 이제 생활 속에서 조금씩 뭐 걷기를 30분씩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하게 되면 이런 두뇌 훈련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두뇌 훈련을 촉진하는 이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식들도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요소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해야 될까? 이 많은 연구 중에서 이제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 이 유산소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이제 이 유산소 운동인데 바로 그러한 이 산소를 많이 이렇게 소비하는 운동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 산소를 이런 받아들이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바로 이 세로토닌과 아까 신경세포 성장인자 이런 BDNF와 그 밖에 어떤 영양 물질의 이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자,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이제 이 저강도 운동 그리고 중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 이렇게 이제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체력이라든가 연령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러한 뭐 이 훈련자들이 문의를 했을 때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걷기가 이제 바로 이 최대 어떤 심장의 박동수의 이제 55에서 65% 정도의 이제 낮은 강도의 이런 운동이라는 거죠. 바로 지방을 소모하는 어떤 낮은 강도의 운동인데, 이럴 때 자,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세로토닌의 이런 생성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걷기는 부정적인 태도를 줄어들게 하고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들을 커지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중강도 운동입니다. 중강도 운동은 바로 이 최대 어떤 심장의 박동수의 65에서 어떤 75% 정도의 중간 강도의 어떤 운동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천천히 달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방만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던 이 신체는 포도당을 함께 태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어떤 연구들에서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지만 이 미국의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일주일에 최소 이 150분 정도의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까 저강도 운동도 걷기 같은 것도 있지만 꼭 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포함했을 때 이 뇌 건강에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걷다가 좀 빠르게 걷기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빠르게 걷기, 천천히 달리기의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근육 조직의 이런 스트레스의 결과로 어떤 미세균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신진대사로 생기는 이런 폐기물을 청소하는 이런 물질이 뇌세포 내부에서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혈액 속에 이러한 아드레날린이 또 분비가 되게 해주는 거죠.
심장에 있는 근육에서 이런 분비되는 AMP라는 게 바로 혈액을 따라 돌다가 뇌에 들어가서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네, 이제 약간 이런 빨리 달리기 이거는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겠죠. 네, 건강이라든가 그런 상태를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많은 연구에서 이게 빨리 달리기 할 수 있으시면 좋겠지만 중강도 이상 이 천천히 달리기 운동만을 포함했을 때도 이 뇌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연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달리기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대 심장의 박동수의 바로 75에서 90% 아주 높은 정도죠. 이런 강한 강도의 운동이다. 네,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또 저산소증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또한 신진대사가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무산소 운동에 접어들 때 우리 뇌하수체에서 이러한 성장 호르몬을 또 분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성장 호르몬은 바로 이 뱃살을 빼고 근육의 조직을 형성하고 뇌 크기를 늘려줍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를 균형 있게 하고 신경 성장 인자를 생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아봤습니다. 이제 좀 더 운동에 이런 뇌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의 습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아무리 좋은 것도 규칙적으로 해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하는 것, 습관으로 이런 운동의 시간을 잡으시면 꼭 좋겠습니다. 언제 나는 몇 요일에 하겠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뇌는 뉴런의 이런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하는 우리 신경세포 영양인자 계속 아주 너무 중요하니까 바로 꾸준하게 운동했을 때 이런 BDNF가 효율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해마,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바로 우리 BDNF가 생성된다는 거죠. 생성하기 위한 이런 분자 기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해마의 이런 분자 기억은 바로 일단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면 멈추었다가 다시 해도 해마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이 BDNF를 이전의 수치로 올려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꾸준하게 운동하기 너무 중요하다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운동했을 때 함께 운동하는 것이 아주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 뭐 가족이라든가 뭐 동료끼리 이렇게 같이 하는 것 아주 도움이 되죠. 이 혼자 하는 것보다 습관을 들이는 좋은 방법이 어떤 모임이라든가 동호회 요즘 굉장히 많죠. 그런 거에 참여해서 합류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회적인 이런 교류를 통한 달리기를 했을 때 이 세로토닌이 더 많이 분비되어서 신경 재생을 강화시켜 줍니다. 달리기를 해서 세로토닌 수치는 늘었지만 또한 이거를 달라붙게 할 이런 수용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바로 이런 격리된 생활은 바로 이 코르티졸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해마의 세로토닌 수용체를 줄어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교류하는 것, 우리 두뇌훈련 지도법 첫 시간에 이러한 우리의 뇌의 원리 중에 이런 사회적인 뇌가 중요하다는 것 또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꼭 이런 뭐 회사라든가 그 생활에서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할 때도 함께 운동하기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두뇌 훈련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은 아주 각성과 이완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이 촉진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운전을 하거나 또 쉬거나 할 때 또 잔잔한 음악을 듣고 또 신나는 음악을 쓰기도 하죠. 바로 이런 촉진 요소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두뇌 훈련을 할 때 바로 이런 음악의 요소 또 움직임의 요소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식으로서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저희가 뇌체조 같은 거 할 때 조금 신나는 음악을 적용하고 또한 이안법을 하거나 명상법을 할 때 이런 잔잔한 자연음악이라든가 그런 음악들을 해줬을 때 바로 이 두뇌 훈련을 촉진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음악은 뇌과학 분야에서 바로 많은 연구의 현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은 추상적인 바로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어떤 사고, 정서, 운동 감각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바로 뇌가 음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음악이 바로 인간의 정서와 인지,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음악도 이러한 두뇌 훈련의 촉진 요소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음악이 어떤 뇌에 미치는 효과, 음악의 감상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움직임, 음악, 영양 이런 것들이 뇌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약간 비슷한 효과들을 아마 자세히 보시면 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막 외우기보다는 이러한 우리가 두뇌의 구조와 기능부터 배웠던 이런 뇌 메커니즘과 연결해서 이해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의 이런 감상의 효과도 바로 운동처럼 또 엔돌핀을 분비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뇌 메커니즘이 딱 한 개만 이게 답이다가 아니라 바로 이 다양한 이러한 촉진 요소 또 뇌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주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일정한 이런 감정적인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도 일조하는 거죠. 또한 음악의 이런 진동은 신경의 긴장과 이완을 유도합니다. 음량 및 이런 음악은 안정감이나 불안감을 유도할 수가 있죠. 음악의 이런 비트, 박자는 이런 심장 박동에 영향도 주고요. 음악의 이런 주파수와 신체 리듬이 같이 공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와 또한 음악이 합쳐지면 장기 기억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음악은 알파 리듬을 유도해서 학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뇌세포 연결을 강화하고 또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근육의 에너지를 증가하고 신진대사를 변화하고 통증 및 이런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또한 수술 환자의 상처 및 회복을 돕는 등의 이런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또 적극 활용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이런 두뇌 훈련 촉진 요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을 훈련하게 되면 이런 시공간 추리 능력이 향상하게 되고요. 음악 훈련은 받은 이런 학생들이 또한 언어의 암기력이 좋아지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또한 음악은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이 수학 과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음악을 들었는데 오히려 수학의 이런 성적들이 그리고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신기하죠. 바로 막 공부할 때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음악들도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이제 뇌과학에 요즘에 많이 밝혀졌죠. 특히 수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음악적 기술들을 많이 익힐수록 어떤 의문적 지각이라든가 읽기 발달 정도가 또한 뛰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음악적인 요소를 두뇌 훈련에 이제 도입하는 것, 같이 병행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제 두뇌 훈련 촉진 요소 중에 대표적인 거 이제 세 번째 바로 의미의 형성입니다. 자, 우리 뇌에는 의미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길에 있는 우리 막 돌이 많죠.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난 저 돌이 굉장히 뭔가 어머니가 생각난다든가 뭔가 어떤 인연 있는 돌이었다고 하면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막 어디 좋은 곳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나에게 이제 아무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의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뇌는 이러한 의미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는 이 본능적으로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구하며 유형화를 통해 의미를 탐색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런 두뇌 훈련 촉진 요소들이 지금 보시면 아마 내가 계속 이렇게 알게 모르게 노력해왔고 개선하려고 했었던 거구나를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뇌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런 단편적인 정보의 이런 더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하고 통합해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이러한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뇌는 이러한 새로운 감각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그 정보가 기존의 이런 지식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이런 정보와 연결을 맺을 수 있는지를 바로 이 순식간에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주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믿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발생은 바로 뇌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독해의 의미는 왼쪽의 측두엽, 전두엽, 두정엽을 또한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발견의 의미는 또한 왼쪽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런 의미는 뇌는 이러한 내면적인 의미를 추구를 합니다. 자, 의미는 어떤 외연적인 의미와 이 내면적인 의미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외연적인 의미는 단어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런 내면적인 의미는 어떤 개인적인 이런 관련성을 갖는 것, 이런 의미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러면 의미를 도대체 형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나한테 의미가 다가왔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게 중요하게 다가왔을까요? 자,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진짜 우리의 뇌 건강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많이 알긴 하지만 이 실천을 하지 않고 운동이 중요하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면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진짜 형성이 되면 그런 실천들도 훨씬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의미가 형성이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자, 이러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뇌기반 교육의 전문가 이 에릭 젠슨이 바로 의미 형성의 요소로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거죠? 자, 관련성, 정서, 자, 패턴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의미가 형성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바로 관련이 되어야 되죠. 나하고 바로 우리 가족하고 뭔가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내 형제고 이런 관련성이 있어야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뇌가 있고 우리의 신체가 있으니까 바로 이 뇌 건강 또한 뇌 훈련이 필요하구나. 나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의미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뭔가 모든 것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뭔가 좋아하는 감정 또는 나쁜 감정 꼭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 이럴 때 저 사람은 나한테 나쁜 의미로 될 수 있고 또 좋은 의미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뇌는 이런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뇌는 이러한 연결망들이 어떤 이런 구조적으로 이런 패턴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 관련성은 어떤 의미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기능. 자, 그리고 정서는 정보를 바로 중요하게 느끼는 기능. 자, 패턴은 여러 정보들을 하나의 이러한 완성된 이런 형태로 형성하는 뇌의 기능과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는 바로 관련성, 정서,
패턴 중에 이런 하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관련성은 바로 이 새로운 정보가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바로 이전에 이런 지식과 연결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성은 기존에 이런 존재하는 신경 이런 영역으로부터 연결고리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영역의 연결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러한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이 진짜 많이 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냥 조금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이름만 아는 사람, 그러다가 저 사람은 정말 나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 이 일은 진짜 어떤 직업 같은 경우 아주 관련이 높겠죠. 나의 이제 내 인생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 직업이라면 아주 또 관련이 높겠죠. 어떤 정보들은 모든 신경 영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활성화한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련성을 이런 탐색할 때는 또한 어떤 축지협이 활성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이런 의미를 형성하는 데 요소가 되겠지만 이 정서, 우리 1과목부터 이 정서의 중요성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이 두뇌훈련 지도 전략, 바로 이 정서를 잘 고려해서 이 지도하는 것이 아주 이 두뇌훈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또한 별도로 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정서는 정보를 아주 중요하게 느끼도록 이렇게 각인시켜 줍니다. 이 강력한 정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 분비를 촉진해서 바로 이것이 중요하니까 기억해 하는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또한 인지 기능도 동시에 작용하고요. 정서는 집중, 의미, 기억을 유발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정서는 기억 형성에 도움을 주며 더 선명한 회상을 일으킵니다.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이런 해마가 바로 대표적인 정서, 이 공포나 놀람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편도와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정서가 이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희 이 시간에도 막 너무 긴장하면서 하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좀 편안한 마음, 그리고 뇌 건강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한 긍정적인 정서가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서적 의미가 형성이 될 때 변형계, 시상이라든가 편도, 두정엽의 이런 아랫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이제 패턴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구별할 때 사물에 대한 정보를 1초 안에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뇌는 자동적으로 이러한 패턴화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피질은 패턴을 생성하고 탐색하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패턴의 이런 형성 과정은 또한 뇌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영역 모두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뉴런 역시 이런 패턴의 식별에 이제 관여를 하고, 뉴런의 이런 결합은 변화하고 재배치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패턴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패턴과 관련해서 바로 어떤 장소에 갔을 때도 뇌에 어떤 연결망이 이렇게 딱 생성이 되는 것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또 연구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형성될 때는 전두엽이 활성된다는 것. 오늘 또 아주 두뇌 훈련의 촉진 요소 중에 여러 가지를 한번 공부를 했죠. 너무 많은 지식이 이렇게 막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두뇌 훈련 촉진 요소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환경과 영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움직임, 음악, 의미 형성, 이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수강하신 분들이 현재 나는 운동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또 이 음악이 뇌를 각성하고 이완시켜주고 이러한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실생활에서 나는 음악을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의미 형성, 어떤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들은 어떤 거 있는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두뇌 훈련 촉진 요소 중에서 나는 어떤 게 좀 부족하고 어떤 게 강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서 이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또 보완하시면 이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또 뇌 건강의 모델로서 좋은 명강사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움직임은 이러한 학습에 활용되는 신체 활동이나 활력주기 활동, 뇌체조,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을 포함하죠. 음악은 바로 우리 몸에 이런 화학 작용과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줌으로써 바로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의미 형성의 요소, 관련성, 정석, 패턴 세 가지라는 것 확인을 했었죠. 자, 오늘은 두뇌 훈련 촉진 요소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4강 두뇌 훈련 지도 전략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